네, 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한 5가지의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뽑아서 우리 신동유 직장인을 위한 틈새 경매 저자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경매를 들어가서 이제 경락 받지 않습니까? 예. 낙찰을 받는데 걱정하는 게 빚이 확 늘어나잖아요. 부동산 네. 빚이.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돼요. 빚 많이 졌다가 이거 좀 손해 볼까 봐. 예, 예. 어때요? 경매에서의 대출 위험합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그분의 어떤 마인드 아니면 투자 성향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은 대출이 전부 싫어서 그냥 현찰로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금융기관을 이용을 해서 경락자금 대출 일반 매매 이제 대출을 통해서 받아서 레버리지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부류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경락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제 레버리지 이제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 어떤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출을 많이 받으면 위험한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철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자기 어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상환 능력이 어떤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하면 적정한 대출을 통한 어떤 레버리지 효과 누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 예. 거의 활용하죠. 네.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을 키우고 네. 이익도 극대화시키고. 네. 근데 이러한 전략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제 네. 소득은 이제 변제가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를 들어 월급 혹은 이제 소득으로 이제 변제가는 가능성 이제 여부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 나오는 물건 하는 거에 따라서 혹은 임대 수익이 전혀 안 나오는 뭐 임야라든지 이런 투자했을 때 대출이자 나가는 어떤 비율이 이제 지출이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하느냐에 따라서 철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 여부는 어떤 물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자 마인드에 따라서 그 전략 여부에 따라서 철저히 이제 달라지게끔 움직이셔야 된다 이제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경매에 이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예. 그럼 이제 보통 등기를 하면 이제 제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등기하기 전에 네네. 다른 사람이 이걸 매매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낙찰되고 나서 바로 제3자에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를 건너뛰고 제3자한테 바로 소유권 하려고 하는 어떤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낙찰자가 한번 등기를 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제3의 이제 매수자한테 이제 등기를 다시 한번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 후에 낙찰자에게 등기를 안 하고 제3자한테 등기 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먼저 나한테 등기를 먼저 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가능한 거네요. 그럼요. 네. 그 등기 세금 좀 아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네. 분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불가능하시다는 거.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현재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불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많이 떨어지고 예. 지금 경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예. 시점이 맞나요? 예. 지금 이제 과거 뭐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지만 IMF 때 뭐 거의 10년 주기 시점이 현재 또 2018년도, 2019년도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대출에 대한 규제, 각종 부동산에 대한 세제에 대한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좀 불황기인 건 맞지만 예를 들어 어떤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어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금 시점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시점은 어떤 그 헬리오 시티인가요? 그렇죠. 예. 송파? 예. 네.
그 이제 대규모 물량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이 영향이 한 몇 년은 이제 갈 영향도 있지만 2022년도 전후에서는 다시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할 걸로 어떤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부동산이 또 다시 올라갈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주택자일 수도 있지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시점을 활용을 해서 대준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주택자나 어떤 주택이 많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다는 거는 일단 싸게 받는 거잖아요. 네. 싸게 구입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매를 통해서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고, 예, 그건 맞습니다. 그거라면 이제 투자해도 괜찮다. 네네. 그러나 이제 비싸게 아니면 제값 주고 네네. 시세와 같이 네네. 산다면 할 필요는 없다. 예. 예, 그 이 얘기죠. 금매가에서 시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은찰가를 쓰겠다라면 굳이 경매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금매가로 사시는 게 낫다. 이제 예전에 그 우리 신 작가님 그 방송에서 예. 그런 얘기 하셨죠. 1차는 하지 말고 2차 이후부터 대부분 들어가라. 이제 물건에 따라 틀리는데 네. 어제 그 이제 신건인 물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물건은 이제 근린상가인데 감정가가 9억 8천인데 어제 첫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9억 9천에 한 1,000만 원 더 써서 단독 응찰해서 어떤 분이 낙찰을 보셨더라고요. 철저히 물건에 따라 이거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적인 물건은 한 번 정도 유찰되고 나서 어떤 이제 감정가 이상으로 이제 높은 금액을 낙찰가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물건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다 이제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인 물건은 한 1, 2차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응찰가를 써낸다, 높은 금액을 써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매각 불허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왜 그런가요, 그건? 이제 매각 불허가 나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경매 진행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 채권자라고 하죠. 이제 돈을 못 받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경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죠. 경매 진행을 한 이후에 법원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절차 중에는 그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관을 통해서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황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현황조사서 상에 조사가 예를 들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예를 들어 잘못됐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낙찰이 된 이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선정이 된 이후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네. 경우는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이거 법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된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입찰 보증금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반환받는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매각 불허가 난다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거의 드물고 한 5%, 10% 정도 이런. 그래서 좀 있네요. 그렇죠. 그 절차가 뭔가 잘못됐을 때 예, 경매 절차가 예를 들어 이제 임차인에 대한 조사가 예를 들어 잘못됐다든지 이거는 집행관이 잘못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집행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유치권이 없었는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그러니까 하여튼 그 경매로 나온 그 자산 가치가 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났을 때는 이제 다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서에서 면적에 대한 어떤 수치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그 수치에 대한 어떤 감정평가의 어떤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시장 가치를 이제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 불구하고 시장 가치를 적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임야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는 뭐 표준지 공시지가 뭐 이런 걸 적용하는 뭐 물건에 따라 이제 적용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적용 방법이 이제 달리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낙찰자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법원에 적극적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해서 그걸 승인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법원 경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투자의 어떤 가치 기준? 예,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도 그렇고 유료 정보 사이트도 이제 많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떤 공적 서류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뭐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그다음에 매각물감 명세서,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서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원 그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든지 토지 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이런 거를 유기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물건이다 할 것 없이 금방 말씀드렸던 공부상 서류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 정보 사이트를 뭐 대다수 많이 이용하는 건데 유료 정보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등기부등본, 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토지 대장, 지적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이라든지 KB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어떤 그 연결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료 정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기본적인 권리 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플러스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공부상 서류, 예를 들어 지적도, 토지 대장, 등기부등본, 아까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임야 대장이라든지 이런 공부상 서류를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어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권리 분석, 실수 없는 경매 투자, 재테크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아까 그런 자료들만 충분히 활용을 하셔도 문제 없는 활용이 이제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 경매 정보 사이트인가 법원 경매가 됐던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주는 거를 그냥 믿고 무조건 믿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그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등기부등본은 직접 열람을 하고 건축물 대장도 다시 한번 열람을 하고 그렇게 직접 열람하는 습관을 통해서 아까 등기부등본을 통한 그 다음에 이제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이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건 번호라든지 등기부등본 상에 사건 번호가 경매 사건 번호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정보 사이트의 사건 번호 혹은 등기부등본 상에 어떤 등기부등본을 출력을 해서 가까운 동사무소 가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 이제 가능해요. 이제 그거 발급을 하면 선순위 임차인 먼저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아니면 말소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 권리 이하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제 권리가 전혀 없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대항력이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표기하는 게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받아서 아까 등기부등본하고 이제 대조를 해서 그 기준점 전인지, 그 기준점에 후에 들어온 임차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낙찰자가 물어줘야 될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적 서류 그 다음에 추가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까지 발급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문제없는 어떤 경매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 저희가 한 3번에 나눠서 한 15가지의 이 질문들을 뽑아서 이제 한번 그 답을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 역시 경매는 좀 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아주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따라할 만한 그런 것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우리 기초서부터 잘 배워나가도록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